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사 속에서 오형식의 문장 구조가 숨어 있다는 얘기를 했었지. 그치? 리브 동사를 갖고 우리 어떤 설명을 했던 거 기억나? 떠나다, 출발하다. 두 번째가 물려주다, 내버려두다, 놔두다라는 네 가지 뜻을 외웠을 때 우리도 모르게 3형식, 4형식, 5형식을 구사하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 전에 비동사를 갖고 있다, 이다, 되다가 됐을 때도 비동사 있다는 일반적으로 1형식이야. 반면에 이다, 되다는 내가 얘기했잖아. 너는 이다, 나는 이다, 그는 이다. 자연스럽게 이 형식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걸 우리 느끼는 거야. 동사를 발견한다는 것은 바로 그 동사가 어떤 문장 구조를 장악하고 들어가고 있는지 느끼는 것과 똑같은 거야. 이게 바로 영어를 영어로 느끼는 연습의 1단계인데,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5형식의 비밀에 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5형식. 사실 5형식을 얼마만큼 잘 다루고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자, 고1, 고2 되었을 때, 초반에 고등학생 되었을 때 상위권 진입이 쉽냐 어려우냐를 결정하게 돼. 자, 그러면 봐봐. 16번 들어갔는데 16번. 자, 16번. 자, 아마 우리 수업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형식을 물어볼 거야. 동사 찾고 나서 몇 형식이야? 해석을 어떻게 해? 봐봐. The nice smell from the kitchen. 부엌에서 나오는 멋진 냄새. 자, 발음은 내 발음 안 배워도 돼. 요 437 같은 경우 아마 내 437이 워낙 뛰어난 교재들이라서 그런지 mp3 파일이 도처에서 지금 제작되고 있어.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구해서 들어. 자, 봐봐. 부엌에서 나오는 멋진 그 냄새가, 좋은 냄새가, 메이드가 동사지. 역시 주어는 길고 동사는 짧았어. 나를 배고프게끔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me hungry지. 내가 배고픈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목적 보호라는 게 나와. 그래서 이 목적 보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어 다음에 이 형식에서 주격 보호, 주어 보호가 나오면 주어의 상태나 성질이나 신분이나 직업을 설명한다라고 했지. 마찬가지야. 얘는 얘랑 등고관계가 되는 거야. 미가 헝그리한 거지. 그건 자기가 해석했을 때 자기는 이미 5형식을 구사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자, 알아두라고. 일반적으로 5형식에서 우리가 이 둘 사이 목적어랑 목적 보호가 등호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할 때는 이 목적 보호가 품사적으로 주로 형용사나 명사가 나올 때야. 근데 불행히도 얘는 별로 관심이 없어. 형용사, 부사, 품사 선택이라는 수능형 문법 문제를 제외하고는 얘는 관심 없어. 사실은 고등학교 영어에서 관심 있는 거는 주어 동사 다음에, 자, 목적어 다음에 제일 많이 들었던 문법 중에 아마 여기 원형 부정사 나오는 거 얘기 들었을 거야. 자,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 나온다? 그럼 앞에 있는 동사가 이른바 사역 지각 동사 들어본 적 있지? 사역 지각 동사가 돼야 돼. 근데 문제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는 거야. 사역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못 온다는 거는 누구만 금지하는 거야? 투부정사만 금지하는 거야. 실제로 영어에서 훨씬 더 많은 문장의 숫자는 목적어 다음에 여기 투부정사가 나와요. 얘가 개수로는 훨씬 많고 3학년들이 봤던 평가원 모의고사는 굉장히 중요해. 자, 우리 수업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 내가 대치동에서 수업해보니까 애들 1, 2학년 때 거의 다 영어 다 맞고 1등급 나오는 것은 기본이었어. 그런데 3학년 때 점수 안 나오는 거야. 그게 수능 영어야. 수능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 물론 이제 내신이 일단 관건이겠지만 처음에 싸움에는. 자, 사실 교육과정 평가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 너희들 수능을 주관하는 기관이야. 본고사가 부활하면 본고사는 대학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 자, 사실은 수능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교육과정 평가원이라는 단체가 주관을 해. 그러면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원형 부정사 시험 문제만 내는 게 아니야. 투부정사 고르는 문제도 시험 문제 내. 2010년 6월 달에 투부정사에다 밑줄 그어져 놓는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잖아. 투부정사만 금지하는 거지. 사역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여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했어? 비동사나 해부동사의 도움이 없이 현재 분사가 혼자 나오면 이 현재 분사는 형용사라고 했지. 품사적으로. 현재 분사 올 수 있어. 현재 분사 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사역 지각 동사라 하더라도 목적어 다음에 여기 PP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올 수 있어. 문제는 5형식에서 목적어랑 목적 보호를 등호로 설명할 때는 형용사 명사 제한적인데 얘는 나오는 문장의 개수에서 극소수야. 자, 그러면 자, 5형식의 비밀이 뭐냐? 사실은 문장 속에 또 다른 주어 동사 관계가 숨어 있는 거야. 어쨌든 여기 원형 부정사, 투부정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공통점이 뭐야? 어디 출신이야? 서울 출신이야? 아메리카 출신이야? 오바마 친구야? 자, 얘네들은 전부 다 동사 출신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 자, 여기 자, 어디 그림 그렸나 봐. 목적어랑 목적 보호 사이의 관계가 의미적으로 주어 동사야. 즉, 앞에 있는 목적어가 뒤에 있는 원형 부정사의 관계 속에서 은는 이가가 된다는 거야. 근데 뭐 이상한 거 못 느껴? 내가 원을 그리다가
원을 그리다가 지난번처럼 어피어런스처럼 실수한 거야? 어? 원래 모음 앞에는 이중모음 못 오게 돼 있는데 어피어런스가 쓰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야. 어? 모음 앞에 이중모음 금지라는 건 나중에 그 큐리어서티 같은 단어 같은 경우 설명할 때 얘기할게. 자, 봐봐. 문제는 목적어 다음에 과거분사 나오는 거. 여기는 왜 뺐냐는 거야. 얘네들은 의미적으로 얘가 능동의 관계, 은는 이가의 관계지만 목적어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오면 을을의 관계야. 즉 얘네들은 수동이야. 수동이야. 목적어 동사 관계야. 자, 이게 오형식의 비밀이고 이 오형식의 비밀을 성공적으로 정복한 사람들만이 상위권 진입에 쉬운 길을 가는 거야.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지 마.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지 마. 자, 분명히 약속을 했어. 너희들이 내 강의를 듣는 것도 영광이지만 나도 너희들을 만나는 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만들자라고 했어. 자, 그러면 17번 들어가봐. 17번. He kept me waiting. 자, 이 첫 번째 박스가 별표 5개 쳐. He kept me waiting. 자, EBS 영문법 특강 같은 교재에서도 굉장히 고난도 문제를 낼 때 이 keep 동사를 건드려. 영어에서 제일 많은 게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구조라고 했지. 근데 keep은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못 가죠. 목적어 다음에 현재분사 과거분사밖에 못 가죠. 그래서 이걸 함정으로 내는데 자, 일단 이거부터 He kept me waiting. 그는 자, 내버려 둔 거야. Me waiting. 내가 기다리게 있게끔 내버려 둔 거지. for은 뭐뭐 하는 동안. 자, 어느 정도 기간이야. 자, look him appear 따라해본다. look him appear. 자, 복습하자. look him appear. 주관적인 추측과 판단인데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했지. 실제로 on age. 자, 한 시대가 아니지. 한참 동안인 것처럼 여겨지는 기간 동안 그는 내가 기다리게끔 내버려 두었다지. 자, 문제는 이거야. keep 동사하면 우리 상태의 유지를 나타내는 단어. 기억나? keep, stay, stand, remain. keep, stay, stand, remain. 이 형식 구조 만들 수 있어. 근데 keep은 또 뭐도 만들어. 3형식 구조를 만들어서 목적어 다음에 from 다음에 ing가 나올 수 있어. 요게 시험 출제 포인트의 기법이야. 뭐냐면 keep은 일반적으로 긍정의 이미지를 가져. keep 원적 promise 하면 3형식이야. 약속을 지키다야. 얘는 2형식이야. 근데 문제는 목적어 다음에 keep이 누구를 만나면 from만 만나면 얘가 뜻이 뭐로 바뀌어? 긍정의 이미지를 버리고 prevent A from B. A가 B 하는 걸 막다 방해하다.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오는 거야. 이 구조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건 뭐야? keep은 목적어 다음에 ing도 나오지. 그럼 여기 봐. 겉보기에는 똑같이 ing 똑같지. 하지만 얘는 우리는 분사라고 얘기하고 현재 분사라고 하고 얘는 전치사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얘는 동명사야. 더 중요한 거는 문법적으로 두 개 다 가능해. 의미적으로 얘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지. 얘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고 얘는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놔두다 내버려 두다지.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거야.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자, 수능 문법은 내신 문법에서도 마주쳐. 문법의 정확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둘 다 문법적으로는 다 맞아. 의미적으로 글의 흐름에 어느 게 좀 더 적절하고 부합하냐를 묻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keep은 영어에서 가장 흔한 문장 구조인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는 구조로 못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자, 요 특징, 요 세 가지 특징을 이용한 문법 문제를 고급형 문법 문제라고 얘기해. 1등급과 2등급을 걸러내는 용어로 문법 문제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기법이야. 그리고 탭스 같은 문법 문제에서는 자주 내는 기법이고. 오케이? 자, 봐봐. He kept me waiting. 그는 나를 내가 기다리게끔 만들어버렸는데 여기 이제 for은 밑에 있는 설명이 있는데 이 for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은 설명을 하지 않을 거야. 그거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니까 요 포인트라고 된 거는 나중에 총정리할 때 자기가 뭐 모의고사를 보기 직전에 내신을 보기 직전에 한 번쯤 참조해두면 이런 거를 갖고 선생님들이 함정 기법을 만들어내서 상위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려고 사용한다는 거 기억을 해도. 자, 18번. 이 18번 소재는 소재적인 측면에서 워낙 중요해가지고 유사 소재가 EBS든지 아니면 평가원이든지 수능 같은 데서 매번 나오는 소재야. 자, 해석이 쉬운 거 아니야? 요것도 별표 좀 칠해. 무슨 말이야? 일단 해석의 첫 단계, 첫 열쇠. 누구부터 찾는다? 동사 찾자고 했지. 동사 누구야? 동사 누구? 여기서도 또 이즈네. 우리의 영원한 법. 이즈가 나왔어. One lesson. 한 가지 교훈인데 which부터 시작해서 I've learned in my life. 내 인생 동안 내가 배워왔던 한 가지 교훈. 그러면 자, 위에다 적어. 개인의 경험을 일반화시키고 있는 거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켜서 설득하려고 하는 단락의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구문독해, 논리독해, 단락독해야.
첫 문장을 읽고 있지만 내 생각은 이미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뻗어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정독과 속독이 통일되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인생에서 배웠던 한 가지 교훈은 never to recall anything. 자, 콜의 동사 표시 V에 그 어떤 것도 misfortune, 불행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야. 자, 콜의 동사 표시 V에 해주면 anything 나오고 목적어 misfortune. 투부정사 이하에 오형식 구조가 상투합되어 있는 거지. 그 어떤 것도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야. 뭐 할 때까지는. I have seen the end of it, the end of it. 그 끝, 최종적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자, 이건 내가 보통 고3들에게 꼭 하는 말이야. 자, 요걸 빗대서 얘기해. 자, 성공의 마지막 순간에 도달했을 때 포기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때가 제일 힘들거든. 생각해봐. 에베레스트 산이 있어. 이 정상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고 싶겠지. 여기가 제일 힘들겠지. 여기서 주저앉아 내려온 사람들이 더 많은 거야. 즉, 성공의 직전의 순간. 자, 그 최종적 결과를 볼 때까지 난 그걸 어떤 것을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최종적인 결과를 바라볼 때까지는 자기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 글에서 강조하는 게 뭐야? 노력이지. 노력이지. 결과보다도 과정의 아름다움을 더 추구하는 거지. 그런 말들이 머릿속에서 해석이 아닌 독해의 차원으로 떠올라야 돼. 해석과 독해는 달라. 나중에 이제 한번, 자, 항상 나는 그런 얘기를 해. 영어는 자기가 지금 내 수업을 듣는 사람이 고1이든 고2든 상관없어. 기본적으로 3학년 수준의 수능형 문제를 한번 펴봐. 언어 영역이 돼도 좋고 영어가 돼도 좋아. 그리고 나서 언어 영역, 우리말, 우리 글인데 이해가 되는지 확인해봐. 이해 안 될걸? 영어도 마찬가지야. 그런 것들을 이제 내고 있다고. 자, 봐봐. 내 인생에서, 자, 그럼 개인의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거. 자, 그 다음에 fortune의 특징을 한번 봐봐. 우리 지난 시간에 normal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어? abnormal. 그치? usual의 반대말이 unusual이라고 했어. 근데 ordinary의 반대말은 뭐야? extraordinary였지. 자, fortune의 반대말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 fortune이 운이란 뜻도 있고 재산이란 뜻도 있어. 그래서 misfortune이 되면 얘는 불행이야. 근데 얘의 형용사 꼴이 있어요. 그럴 때는 fortunate를 써. ate가 형용사를 만드는 말꼴인데 그럴 때는 뭐를 써? unfortunate를 써요. 똑같이 miss나 on은 접두사인데 부정의 접두사인데 다른 걸 쓰는 거지. 그거 한 번쯤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넘어가. 자, 19번. 자, 19번 역시 마찬가지야. 19번. 자, 알아둬. 이게 자 2010년 10월에 2010년 9월이구나. 2010년 9월에 그 6월하고 9월은 3학년들이 평가원 시험을 봐. 자기가 만약 진짜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이 높고 높은 하늘 넓은 세계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높게 날고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가기를 원한다면 6월 9월에 3학년들이 보는 시험에서 수학을 제외한 언어나 영어는 꼭 3학년들 걸 풀어봐. 2010년 9월에 자 내가 불행하게도 평가원 문제를 해설 강의를 못했어. 그랬더니 현장에서 강의 듣는 애들이 다 와서 얘기하더라고. 난리 났다고. 애들이 어떤 강의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해설 강의를. 왜?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구문이 19번 구문에 숨어 있어요. 이 19번은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아주 고난도. 자, 알아도. 자, 2010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영어 만점자가 원점수 기준으로 0.1%가 나왔어. 그러면 자, 0.1%라는 숫자를 얘기를 해줄게. 일반적으로 70만 명이 시험 봐. 그러면 1%가 얼마야? 7만 명이지. 아니 10%가 실수했다. 1%가 7천 명이지. 보통 일반적으로 영어는 그전에는 쉬워가지고 6천에서 4천에서 8천 명 정도가 문이과에서 예체능까지 포함해서 만점자가 나와요. 그럼 이게 퍼센테이지로 대체로 1.2% 정도 안팎이 돼요. 1% 안팎이야. 70만 명 시험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700명 수준으로 줄어든 거지. 2010년 물론 이제 2학년 애들 중에 뭐 그런 얘기를 해. 자기 다 맞았다고. 알아둬. 지금 3학년 애들도 너희가 2학년 됐을 때 평가 모의고사 같은 거 다 맞았어. 근데 정작 3학년이 되면 영어 실력이 줄어들거든. 왜? 다른 과목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에 집중하는 그 시간의 투자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학이라는 것은 쓰지 않으면 계속 줄어들게 돼 있어요. 똑같은 양을 유지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고1, 고2 때 넉넉하게 해놓는 게 지혜로운 거야.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고 고3 때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난 절대 내 수업을 듣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말리지도 않지만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내가 포기하잖아. 자, 7,000명이면 700명이면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패스포트야. 패스포트야.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때 들어가 있던 중요 구문이 이거야. 사람들이 대체로 해석 퍼벅거렸던 게. 자, 뭐 소재는 좀 다른 소재였어. 또 law of hierarchy, hierarchy라는 단어가 나왔지. 자, HER에 동그라미 치고, 자, 밑에도 나왔지만 얘가 머리카락 헤어랑 발음이 똑같아. 거기 보이지? 헤어가 뭐야? 상속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inherit 물려줬다, heredity, heritage 이게 전통 유산 전부 다 같은 어근이야. 어근 정도 화응을 하고 그러면 유전과 진화의 법칙은 have made world of life 생명의 세계, 생태계를 what it now is 형광 펜칠해. what it now is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what이 나왔을 때 내가 꼭 이걸 물어봐요. 자, 똑같이 what이 주어졌지. what 주어졌지. 같아 달라? 자, 배운 거 복습하자. 영어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할 때 필요한 세 놈이 누구라고 했어? 접속사, 나머지 두 개. 관계사, 의문사지. 아래 거부터. 자, 영어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what이 들어갔는데 그녀는 나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봤다지. 그럼 이때는 얘는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면서 이럴 때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거. what은 뭐 one, like, what, for도 있지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의문대명사야. 의문사야. 의문사. 두 번째, what은 기억나? 혹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the thing which 기억나? 두 번째, 관계사가 됐을 때는 뭐뭐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 그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었다지. 즉 일단 이건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what의 두 가지 뜻 챙겨놔. 무엇과 것. 무엇과 것. 자, 그러면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레벨이야. what이 여기서 나오면 끝나면 좋아. 왜 내가 구문독해를 탄생시켰느냐? 이런 문법 백날 공부해도 애들이 상위권 진입에 실패하더라는 거야. 자, 이 두 개를 세 개로 하자. 어떻게 달라? What he has. 그가 갖고 있었던 것. 그럼 추상화 시켜봐. 재산이야, 재산. What he is. 그는 어떤 사람이죠? 그러면 얘는 인격이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지. 얘를 재산이라고 전제한다면 얘는 인격, 성격이야. 문맥상에서. What he is doing. 걔 요즘 뭐 하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 친구 요즘 뭐 한대? 라고 하면 뭐 물어보는 거야? 직업을 묻는 거지. 근데 이런 게 나왔어. 뭐하고 뭐가 되고 싶대? 미래의 직업이지. 이런 표현을 바로 2010년 9월에 평가원에서 된 거야. 물론 앞에 있는 동사는 back oneself to를 썼지만. 응? 다 해석 실패한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더만. 437 공부해야 돼. 응? 아니 근데 437은 다 들었을 텐데. 들으면 뭐해? 응? 공부법 바뀌지 않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자 봐봐.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왔을 때 그래도 좀 쉬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했잖아. 자 how he looks. 그가 어떻게 보이죠? 여기에 뭐 붙어야 돼? 그가 무엇처럼 보이죠? like, one like how라고 했지. 외모, 두 개 외모야. 얘가 뭐야? 재산, 인격, 현재 직업. 원하는 직업, 미래에 원하는 모습. 미래상이지. 어떤 사람의 미래상이지. 이걸 뭐로 바꿀 수도 있어? where stands. 이걸 써줄 수도 있어. 지위지 이거는. 어디에 있어요? 지위지 지위. came from이 되면 어디서 왔어요? 출신을 물어보는 거지.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야? 주어가. 영어를 잘하는 영어적 사고방식에 빠져들 때 사람 삶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지. 그러면 자 what의 뜻에서 한 단계 더 나가자고. 설명이 길어져.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 자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띵즈가 나왔는데 것들. 그러면 안 돼.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도즈가 나오면 사람들. 라디오, 무선 전파, 스테이션, 방송국 떠올라야 된다고 얘기했지. 이코노미 하면 절약이라는 뜻과 경제가 동시에 떠올라야 돼. 자 그러면
땡주도 마찬가지야. 따라해본다. 상황, 사정, 주변 여건. 뭐라고 했어? 상황, 사정, 주변 여건. 한 번 더. 상황, 사정, 주변 여건. 한 번 더. 상황, 사정, 주변 여건. 요즘 상황이 어떻죠? 이게 현재나 현실이에요. 현재나 현실이야. What is now? 이때 이 또 막연한 상황을 지칭하는 거야. 요즘 어때?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런 표현이란 말이야. 그럼 봐봐. 유전과 진화의 벼치기 생태계를 오늘날의 모습, what is now이지에다가 오늘날이라고 적어. 오늘날의 모습으로 만들었고, 자, and에다 동그라미 치고 and 무슨 접속사?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 determine하고, 자, 그리고 나서, 자, have made하고 determine을 썼어. 현재 완료. 자,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얘기거든. 현재 완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뒷부분에 다시 설명할 거야. 진화와 유전의 법칙이 생물의 세계를, 생태계를 오늘날의 모습으로 만들어 왔고, what it may be. 장차 오늘 생태계가 maybe. 이때, 자, 비동사 세 가지 뜻 기억해봐. 있다, 이다, 되다. 아까 여기도 되다가 된다고 했지.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이 되고 싶으냐 했지. 그 자연 생태계가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할 거란 얘기지. 그러면, 자, 알아두라고. 이게 현실이야. What it may be. 얘는 가능성이야. 자, 진화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 유전자에 의해서 사람들의 운명이나 생태계가 다 결정되는 게 아니지. 인간의 이산화탄소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생태계도 변화가 되겠지. 그러니까 자, it may be. 그 생태계가 현실이 자연 생물의 세계가 어떻게 될지 가능성은 결정할 수 있어. 결정하지는 못하지 완전히. 왜?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다음 그럼 얘는 뭐야? 세상은 반드시 이래야만 해요. 얘가 현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가능성. 얘는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이상. 현실, 가능성, 이상. 따라해본다. 현실, 가능성, 이상. 지금 너희들은 상위 1%만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 구조를 지금 한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 어? 이거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야. 뭐 이전에. 437 구문 이전에. 오케이? 437 구문이 10년 전에 나왔지만 응? 지금까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437 얘기가 돌고 있는 게 사실 어떤 애를 길거리에서 봤는데 내 이름은 몰라. 437만 기억하더라. 야, 진짜 쓸쓸했어. 자, 그 다음. 자, 20번. 헐드에다 밑줄 쳐. 헐드. 20번 헐드에다 밑줄 쳐. 우리 지각동사라고 하지. 지각동사라고 하지. 자, 이거는 내신에서도 이런 문제를 내는 사람이 있었어. 뭐냐면 히얼이 맞느냐. 아이고, 또 실수할 뻔했다. 자, 히얼이 맞느냐. 히얼 다음에 곧장 사람 나오고 뭐 그 뒤에 원형 부정사가 올 수도 있어. 지각동사니까. 그 다음에 히얼 다음에 프람이 나오는 게 맞느냐. 히얼 다음에 of나 about이 나오는 게 맞느냐. 자, 예전에 숙명여고에서 한번 이런 문제를 낸 적이 있어. 어떻게 달라? 어느 게 맞죠? 어떻게 달라? 이거는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듣는 거야. 자, 프람을 들으면 소식을 듣는 거야. 소식을 듣는 거야. of나 about을 쓰면 소문을 듣는 거야. 얘는 직접 듣는 거고 얘는 접촉과 연락이 있는 거지. 반면에 얘는 소문만 들은 거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자,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앞뒤 문맥에서 나오면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 자, 이거 뭐라고 했어? 문법적으로는 다 맞는데 의미의 적절성을 따지는 문제지. 자, 그런데 자, 우리 어떤 얘기했어? 사역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온다는 얘기는 누구만 못 쓰면 돼. 투부정사만 금지하면 되지. 자, 그 밑에 있는 예문 요거야. 그 밑에 있는 예문이 보이지? She saw a boy cross the street. 자, 밑에 있는 포인트 예문 봐봐. 자, saw이라 밑줄 치고 cross. 이때 cross가 동사야. 원형 부정사야. 자, 그녀는 한 꼬마가 길을 건너는 것을 봤다. 그러면 이건 이거야. 꼬마니까 모자 썼어. 처음부터 끝까지 건너는 광경을 다 보는 거야. 잠깐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있어? 어떤 꼬마가 끝까지 다 봐. 그러면 그녀가 꼬마를 탐하고 있는 거지? 탐하고 있는 거지? 어? 이거야? 실제로 독해 현장에서는 건너고 있는 중인 꼬마를 봤다? 꼬마를 봤다. 이거지? 자, 그때 뭘 써? 현재 분사를 써. 오형식 구조에서 목적어 다음에 현재 분사가 나오면 둘 사이의 관계는 은는 이가의 관계, 능동의 관계라고 했지. 건너고 있는 꼬마를 본 거야. 근데 그 꼬마가 꽝! 모자는 벗겨지고 애는 좀 찌그러졌어. 그러면 she saw a boy. 이때 run into가 부딪힌 거지. 뭐에? 자전거에 치임을 당한 거지. 자, 사역 지각 동사 다음에 다시 한번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온다는 거는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뭐? 자, 투부정사만 금지되는 거지. 현재분사, 과거분사 와서 현재분사는 읊는 이가, 과거분사는 을을 에게를 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실제로 평가원 문법 문제에서는 사역지각동사 다음에 원형부정사가 정답인 경우도 냈지만 현재분사가 정답인 경우도 몇 번 냈어. 생각해봐. 자, 아마 옛날에 평가원 문제였을 거야. 자, 집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피어있는 광경을 봐서 서둘러 집으로 왔다. 그러면 원형부정사를 써야 돼? 현재분사를 써야 돼? 원형부정사 써? 그러면 연기가 모락, 불을 지가 질렀어? 방화범이야? 현재분사 써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시간의 관념이 다르다는 거, 이건 나중에 우리가 시제를 공부할 때 또 설명이 나와. 자,